30대 이른 나이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그 나이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산만 쳐다보고 산 생활을 하다가 아, 원래 그러니까 바다라는- 산에서 태어나셨어요? 원래? 지리산 여기 하동산 안개산 아. 그쪽이 저기 본가이자 부모님이 계시는 제 고향이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 뭐 난초도 캐러 다니고 뭐 똘배도 따러 다니고 네. 아 나도 나중에 크면은 네. 이런 데서 집 짓고 이 좋은 풍광들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로망이 생기더라고요. 여기는 또 방 아닌가요? 옷방, 옷을 사계절 그냥 아무렇게나 제 나름대로 놔둔데 제가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니까 네. 일단 밖에 나가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 구경할 수는 없는 거죠? 안 됩니다. 밖에서 기다릴게요. 예. 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기자기한 집을 보니까 어떨지 대충 짐작은 가네요. 아, 오래 기다리셨죠? 아유, 아닙니다. 어? 아니, 아까 그분 맞나요? 이렇게 딱 나오시는데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나온 줄 알았어요. 웃겨요.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근데 원래 평소 옷차림이세요? 예, 다 싸구려. 오래된 옷. 아니, 도시에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 진짜 아부 덩어리네, 완전히. 누가 이거 보고 할매들이, 70대 할매들이 입는 치마 어디서 났냐고 그러던데. 저는 그 신발도 이게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이 신발 직접 만드신 거죠, 이거? 좀 만드신 거 같아요. 이거요? 뭐, 이게 방울 같은 건 제가 달았어요. 그죠? 그죠? 아, 그냥 저도 여자이다 보니까. 그럼 뭔가 그래도 산에 계시지만 패션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예, 저기 되게 어떤 모습일지. 예. 궁금하면 한번 가보시죠. 네, 한번 예. 가보시죠. 비용을 아끼기 위해 5개월 일하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집을 짓다 보니 미처 생각 못한 아쉬운 부분이 남더래요. 그래서 집을 완성한 후에 보완을 거쳐서 추가로 지은 별채인데요. 이게 이렇게 2층으로 일부러 해놓으신 거예요? 너무 집이 땅하고 좀 낮아가지고 문도 뭐 실수로 조금 빈틈을 두면은 뭐 진에 뱀 다 들어오고 아, 뱀이 들어온다고요, 집 안으로? 뱀이 들어왔었어요. 이 산속이니까 온갖 뭐 개미, 뱀 이런 걸로부터 좀 해방감을 좀 느끼려고.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높게. 예. 저는 앞으로도 무슨 어떤 또 다시 집을 짓는다면 엄청나게 높게 짓고 싶어요. 한이 됐어요. 아, 자연인이 가장 신경 썼다는 공간. 그럼 구경 좀 해볼까요? 오, 야, 이게 또 아래에서 보는 거랑은 또 다르네요. 아, 경치 좋다. 아, 이게 산 능선이 정말 아름답네요. 자연과 어우러지는 멋이 있는 곳.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 반했던 풍경이 높이 지은 덕에 더 운치 있게 다가옵니다. 아, 들어오세요. 여기가 찻방입니다. 아, 찻방. 예. 차 마시는 곳. 예, 이곳은 산에 들어오기 전부터 차를 즐겼던 자연인이 꼭 만들고 싶었던 공간인데요. 여기도 정말 예쁘네요, 공간이. 아기자기하면서도 예, 이 여기는 수많은 찻잔들. 오? 이 그림은 직접 그리신 거예요? 예, 이제 불그림이라고 인두로 이렇게 나무를 태워가지고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 좋잖아요. 어. 이 천장에 있는 이 무늬들도 직접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나무가 네. 곰팡이가 쓸었더라고. 아, 곰팡이를 가리기 위해서 불로 지졌어요. 그냥 토치 불로. 불로 지다가 네. 보니까 무늬를 이렇게 넣게 되고. 그렇죠. 이왕 지지는 거 뭐 디테일하게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해버렸어. 찻잔도 예쁜 것들이 많고 그 차를 그만큼 좋아하시나 봐요. 부모님이 이제 뭐 병원도 멀고 약국도 멀고 이러다 네. 보니까 감기약으로 녹차를 저희한테 줬고 저도 마신 기억이 있고. 그때부터 즐기던 차를 지금까지 즐기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밥보다 차를 더 오. 저는 차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자, 좀 출출해질 시간이죠? 그녀가 느끼는 자연의 참맛을 이제부터 제대로 맛볼 참입니다. 아, 여기 네. 제가 나름대로 꾸며놓은 꽃밭이거든요. 산을 제지처럼 누비고 다녔던 어린 시절,
숲에서 만난 색색의 들꽃 향기에 매료됐던 그때의 산골 소녀는 추억을 고스란히 이 꽃밭에 심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꽃밥인데 식용 가능한 이렇게 꽃들이 좀 있어요. 예, 이건 새벽에 피는 매꽃인데요. 해질녘 기면 시들기 때문에 싱싱할 때 서둘러서 따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차족인데 깻잎과인데 네네네. 이게 쌈으로도 먹고 꽃밥에다가 이렇게 얹으면 장식도 되고. 승윤 씨도 투박한 손을 좀 보태보는데요. 네, 됐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렇게 따면 안 돼요. 이렇게 따면 예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꽃을 보면 활기를 얻는다는 자연인. 그날 만들 메뉴에 어울리는 재료를 하나하나 만져보고 고르는 건 늘 즐거운 일이라고 해요. 아, 혹시 이 나무 아세요? 이게 뭐죠? 이렇게 봐도 이게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네. 자기나무라고도 하고 부부나무라고도 해요. 부부나무? 예. 이게 이제 밤 되면은 이슬 맞으면서 잎이 오므라들어요. 낮 되면 이렇게 이렇게 또 펴지고. 펴져요. 예. 부부의 금술을 상징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부부나무가 여기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예. 좋은 배필을 만나라는 어떤 상징에서 제가 심었는지도 모르죠. 아직 미혼이시군요. 예, 뭐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열심히 사느라고 이제 앞으로 찾아야죠. 뭐. 네. 가시죠. 자, 주변 곳곳에 심어둔 작물을 바로 씻을 수 있게 만들어둔 곳입니다. 아, 이거 헹구시게요? 물에다가 좀 헹궈야 되겠죠? 오, 와, 얼음물이네, 얼음물. 머리 대보세요. 제가 더 시원하게 해줄게. 머리 더 시원하죠? 아예 머리도 감아버려요. 이게 낫지. 얼굴만 이렇게 고양이 세수하는 것보다. 와, 어우 시원해. 이거 뭐 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산물은 아니고 네. 지하 안반수. 자, 꽃밥엔 부드럽고 연한 꽃잎을 쓰기 때문에 씻는 것도 한 송이 한 송이 신경 써주고요. 꽃을 재료로 꽃밥을 할 건데 네. 거기에 맞는 맑은 된장국 좋습니다. 다 넣어도 되겠다. 어울릴 만한 국을 이것저것 곁들여 봤는데 꽃의 달짝지근함과 집된장의 구수함이 만났을 때가 제일 좋았다고 해요. 항상 이렇게 좀 거친 손만 보다가 좀 낯서네요. 그래요? 네. 근데 여기 12년 살면서 온갖 남자들이 쓰는 연장에 네. 뭐 낫질도 해야 되고 뭐 홈일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런 네. 많이 거칠어졌죠. 통멸치와 감자, 무, 표고버섯 등 갖가지 채소를 넣어 끓여주고요. 저는 이 꽃밥이 궁금해요. 아, 이 간장으로 간을 하는군요. 그다음에 참기름. 네, 참기름도 좀 넣읍시다. 네. 골고루 골고루. 예, 조금만 더. 아, 너무 많이 드신. 보기보다 손이 참 크시네요. 이게 좀 손맛이 배겠네요. 살짝 짭조름한 맛이 좀. 웃기지 마세요. 침 들어갑니다. 초밥처럼 이렇게 하는 거군요. 초밥이라고 딱 정해놓기는 그렇고 네. 원하시는 모양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좀 크게 만들어도 되죠? 예, 커도 상관없어요, 뭐. 어우, 맛있어. 여기다가 여기 재료가 있는데 음. 원하시는 거 한번 아, 눌러주세요. 밥 위에다가. 아하. 예. 아, 요게 살짝. 꽃밥이에요? 예. 오. 별게 있나요? 여기다 예쁘게.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꽃은 어떤 조리도 하지 않는답니다. 예, 예쁩니다. 예. 페퍼민트를 싹 올리면 입안 가득 퍼지는 허브의 향. 이게 만드는 재미가 있네요. 저랑 만드니까 좀 더 재밌죠? 뭐 손발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 어떻게 이렇게 꽃밥을 만들어서 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산으로 들러 다니다 보니까 산에 야생화들이 사계절 꽃들이 있어요. 네. 봄에는 진달래, 뭐 또 여름에는 인동초, 가을에는 구절초. 그걸 채취해서 꽃차를 만들고 나름대로 또 연구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냥 응용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음식은 네.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밥에다 꽃을 올려서 이렇게 네. 꽃밥을 만드는 건 여기서 처음 보거든요. 자, 드디어 들꽃 향이 여기까지 전해져 올 것만 같은 꽃밥이 완성됐습니다. 아, 자연인의 식탁에 먹과 낭만이 피었네요. 아, 잘 먹겠습니다. 손으로 먹을까요? 예,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손으로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꽃밥. 네. 네, 요 노란 달맞이 꽃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좋다고 해요. 밥에 간이 잘 돼 있고 아주 미세하게 남아주는 그 묘한 향이 있네요. 기분도 그렇잖아요. 꽃이 화려하니까 예쁘니까. 이 페퍼민트 향은 아는 향이거든요. 활력을 주는 향을 가진 허브죠. 아. 그 맛 나요, 이거. 뭐요? 껌 맛. 껌. 껌 씹는 것 같아요, 지금. 페퍼민트. 또 국물도 안 먹어봐요. 그래요. 꽃밥과 찰떡궁합이라는 맑은 된장국도 빠질 수 없죠. 야, 이 무가 많이 들어가지고 국물이 아주 시원합니다. 들꽃처럼 청초해 보이기만 한 그녀. 이른 나이에 홀로 산골살이를 시작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올해 산에서 사신 지 12년 됐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그럼 사회생활을 좀 하셨나요? 산골에서 태어나노니까 뭐 부모님들 형편도 좀 그랬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교육만 받고 그다음에 바로 사회로 나가서 이제 자수로 틀을 짜가지고 메꾸는 어떤 1년 좀 못 됐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크게. 그래서 이제 연락만 받고 그냥 무조건 내려갔죠. 고향으로. 그래 이제 뭐 이렇게 물품을 아버지의 소지품을 다 챙겨라. 가망이 없다. 아니, 어느 정도나 다치신 거예요? 뭐 머리를 2번씩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온몸에 뭐 외관상 보이는 큰 골격의 뼈 이런 데를 다 새로 깨어는 났는데 잘 이게 지능이 그냥 예전에 아버지처럼 돌아오지가 않았어요. 못 알아보더라고. 저를 딸로 못 알아보고 엄마를 자기 부인으로 못 알아보고 이제 헛소리도 하고 병원에서 조금 더 상주하면서 이제 의사 간호사한테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몸에 이제 쇠를 박아놓고 그런 상황에서도 거의 강제 퇴원을 시켰어요. 또 아무래도 돈이 워낙 많이 들다 그렇죠. 보니까. 입원비하고 사고도 뭐 어떤 그 당시에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아버지의 사고로 뒤바뀐 인생. 건사할 처자식이 있는 오빠와 군대에 간 남동생을 대신해서 20살을 간 넘긴 그녀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됐습니다. 전통 찻집에 취직해 생계를 책임지면서 오랜 시간 아버지의 병수발까지 도맡아 왔는데요. 또 저희 엄마도 갑자기 저녁만 되면 뒤로 쓰러지려고 하고 인근의 병원에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원인을 파악하려고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 병원 저 병원. 근데 원인을 몰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서울 가가지고 알게 됐어요. 뇌경색이라는 걸. 아니, 그러면은 그 아버님 큰 사고 당하시고 이제 좀 겨우 회복되시고 좀 안정을 찾아갈 무렵에 다시 어머니께서 그렇게 뇌경색이 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또 계속 간호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예. 뇌경색 수술하고 난 뒤에 또 뭐 다리 인공 관절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 뭐 심장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심혈관 그 어떤 또 수술도 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사고가 또 한 번 터졌어요. 그때는 두 분 다 오토바이 사고로. 그때는 정말 제가 좀 암담했었어요, 진짜. 한창 때의 나이잖아요. 20대 어떤 초반부터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제가 30대 거의 초반까지 이어봤으니까 나이가 어릴 때 그런 걸 닥쳤을 때는 그냥 해야 되는가 보다 그냥 막 긴장만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은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은 뭘까? 뭐 내 인생은 없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뭐 이런 말은 정말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왜 나는 하필
이렇게 몸이 아프시고 사고도 잦고 이런 환경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아, 근데 너무 힘들다 보면 예, 혼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로 부모님한테 하소연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아, 또 그 죄책감이. 잠깐의 원망조차 죄스러울 만큼 심성고운 그녀였지만 30대 중반까지 계속된 팍팍한 현실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마음속으로만 꿈꿔왔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유일한 안식처였던 곳. 지친 마음은 자연스레 산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이제 여기서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굳게 다짐하는 시기에 이상하게 몸이 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 무슨 일이요? 예, 예. 관절 쪽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피 검사를 한 결과 류마티스, 난치병,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완치가 안 되는 예,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 아직까지 치료약이 딱히 없고 저 나름대로의 판단에 제가 어차피 산중에서 산생활을 하고 있고 제 병도 그냥 자연에 맡기자.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지능으로 만들어낸 약이 아닌 이런 대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뭐 다른 어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막 자연에서 나는 그 채소들 저거를 먹으면 좋겠다. 저거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뭐 의열을 풀어주니까 내 병에 대해서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라. 그런 관념을 가지면서 먹다 보니까 더 이제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전혀 힘든 일 안 겪으시고 되게 곱게 생활하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것 같아요. 아, 제 스스로도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봐요, 한 번씩. 오히려 막 자신만만해져요. 뭐 무슨 일이든 와라. 이제는 다 해칠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